11월 17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1.7%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 알약 치료제의 긴급 승인을 FDA에 신청했습니다. 월마트와 홈디포의 매출 및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비트코인의 6만 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가상화폐 혹한기가 도래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재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금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죠. 1.7%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에도 지갑을 열었다. 즉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여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다우지수가 0.3%, 나스닥 지수가 0.7% 강세, 그리고 S&P 500 지수도 4,700선을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소매 판매 지표와 홈디포 그리고 나이키 등의 강세 속에 오늘 견조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130포인트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테슬라 등의 상승 속에 오르고 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더 탄력을 받고 있고 현재 0.7% 우상향 곡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맵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는 임의 소비재가 상당히 좋은데요. 테슬라의 반등이 눈에 띄고 지금 그 아래 위치해 있는 홈디포와 로우스가 오늘 급등해주면서 컨슈머 시클리컬 섹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홈디포는 5%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반면에 필수 소비재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월마트가 오늘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매출 분야가 부진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AMD와 퀄컴이 두드러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퀄컴은 지난 한 달 동안에 무려 30% 넘게, 지금 현재는 6%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승으로 반전하면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글로벌 시황 흐름은 강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4개 섹터가 하락, 7개 섹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의 소비재와 기술주, 헬스케어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반면 부동산주와 필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공개했던 홈디포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코스트코도 목록에 보입니다. 브로드컴과 퀄컴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브로드컴은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퀄컴은 어제 상승세에 이어 오늘도 6%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주들 사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초록불을 켜며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따라서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업체들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지 시간 15일 210만 주에 대한 스톡 옵션을 행사한 뒤 테슬라 주식 9억 3천만 달러를 추가 매도했습니다. 한편 JP모건 체이스는 테슬라가 신주 인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 6,200만 달러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테슬라가 오늘 장에서는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지난 10일 상장 이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장 후 공모가 대비 90% 이상 급등한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12%대 오르며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데요. 리비안은 현지 시간 15일 장중 시가총액이 1,440억 달러를 기록하며 테슬라와 도요타에 이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루시드 모터스입니다. 루시드가 3분기 실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의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3분기에 전기차 13,000대를 신규 예약 접수받아 총 주문량이 17,000대를 넘어섰습니다. 3개월간 예약 건수가 30% 급증했는데요. 또 루시드는 내년 생산 목표치로 2만 대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2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미국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 소식입니다. 미국 주택 개조용품 소매업체 홈디포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5%대 넘게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체인 월마트도 3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가정 필수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매장 이용률이 늘어난 것이 실적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장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입니다. 올해 말로 예상됐던 구글의 폴더블 스마트폰 픽셀 폴드 출시가 무산됐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에서 독주 중인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오늘장 구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홈 피트니스 기업 펠로톤입니다. 펠로톤이 클래스 A에 2,390주를 공모가 46달러에 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즈니스 모멘텀 둔화 속에서 현금 보유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식에 1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빈후드입니다. 애틀란틱 에쿼티스가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성장 추이를 볼 때 향후 몇 개월간 주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로빈후드 3%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며 크게 하락했다가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크립토 종목들이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 ETF는 5% 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베이스도 1%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6%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향후 몇 개월간 원유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주시한 가운데 WTI와 브렌트유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브렌트유는 0.4% 상승하며 8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WTI는 소폭 하락하며 8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이 어제 5개월 내 최고치를 찍은 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소매 판매 호조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에서도 금 가격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1,85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전강 그리고 홍성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현재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은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지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PPI 생산자 물가지수와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를 주목해보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0월 소매 판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홍성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됐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 1.4%보다도 높았고 최근 3개월 연속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2%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시장의 지배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도 다소 둔화됐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오늘 미국 상무부가 전문가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소매 판매 지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매 판매 수치를 견인한 것은 자동차였습니다. 앞서 자동차 판매는 지난 9월 1.2% 늘어난 데 이어 10월에도 1.8%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자동차 가격 상승이 시장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날 상무부는 온라인 소매 판매 역시 4%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연말 대목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미리 쇼핑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소매 판매 수치가 긍정적으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향후 소매 판매 지표를 둔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 FOMC 회의에서 11월 중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모건 스탠리 아시아 지역의 전 회장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알려진 스티븐 로치 교수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현재 빨리 해야 된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미룰 경우에 전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연준이 지금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면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건 잘못된 선택이라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준금리 인상밖에 없다면서 연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 긍정적으로 연출됐다는 점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준 의장 지명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파월 현 연준 의장이 계속 임기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새롭게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것인가 경합이 붙고 있어요. 정가은 캐스터, 예상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가운데 누구를 지명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오늘은 셰로드 브라운 상원은행위원장이 연준 총재 발표가 임박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백악관에서 자신에게도 구체적인 정보 없이 이번 발표를 기다리라고만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래 바이든 대통령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연임 여부를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인 11월 26일 전까지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이 일정이 조금씩 빨라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오냐는 질문에 두고 보자, 관심은 이해하지만 아직 미리 볼 것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분석가 에드 밀스는 파월 의장이 재신임을 받았거나 라엘 브레이너드처럼 인준 절차를 거친 후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예상 못한 사람이 선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파월 의장의 연임을 계속 예상한다고 밝히며 브레이너드 이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를 거친 가장 유력한 대안이고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성향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온라인 베팅 사이트 프레딕트에서는 파월이 지명될 확률을 73%, 브레이너드가 지명될 확률을 23%로 보는 등 이러한 전문가 전망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은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준 위원으로 발탁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으로 임명했던 공화당 인물입니다. 한편 브레이너드는 민주당원이자 오바마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경제학자입니다. 두 사람은 통화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이지만 규제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브레이너드는 금융 규제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온건파들은 파월을, 진본파에서는 브레이너드를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명 이후 상원에서도 50표를 획득해야 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연임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지만 만약에 브레이너드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미국 정부 내에서 여성 파워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도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있고요. 또 월가의 공포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도 여성 의원이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6만 달러 현재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역시 홍성진 캐스터와 살펴보죠. 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6만 달러 선이 한때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마켓워치는 가상화폐 시장에 혹한기가 도래한 것 같다면서 향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들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비트코인 템루트 업그레이드 소식 또한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을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당분간 정체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달부터 급등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 역시 NFT와 디파이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장 규모를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현지 시간 8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시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가상화폐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신고가를 경신한 뒤에 지난 몇 주 동안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코인데스크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모두 7% 가까이 빠졌는데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을 수 있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소식 역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중국 내 가상화폐 사업장 정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가상화폐 시장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아있을 수 있는 모든 채굴장을 다 없앨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채굴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을 상대로도 주거용 요금 대신에 징벌적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네드 시걸 트위터 CFO가 남긴 발언 역시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시걸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의 높은 변동성을 조심해야 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최근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서 달러로 갈아탄 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7% 내린 59,000달러 선에 거래되면서 6만 달러가 붕괴됐고요.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내리면서 4,1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 악재 속에 내림세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그래서 더 타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비토 ETF가 6%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 또 BTF 또 다른 ETF죠. 역시 6% 넘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관련주를 묶이고 있는 코인데스크가 1%,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라이어 블록체인이 12% 넘게 급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음 이슈 체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워런 버핏이 신규 편입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혜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CNBC는 현지 시각 15일 기사를 통해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에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로 매수한 기업들을 소개했습니다. CNBC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해 보도했는데요. 그럼 어떤 기업들을 신규로 추가 매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바닥재 판매 업체인 플로어앤데코입니다. CNBC는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을 개조하고 보수하는 리모델링이 유행하면서 플로어앤데코가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주가가 80%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48% 추가로 뛰었다고 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3분기 동안 플로어앤데코 홀딩스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로열티 파마입니다. 로열티 파마는 임상약품 실험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6월 상장했습니다. CNBC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9월 말까지 로열티 파마 지분을 13만 주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주식의 가치는 4억 7,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또 CNBC는 로열티 파마에 새로 투자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세계 5대 석유회사 중 하나로 알려진 쉐브론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3분기 중 쉐브론 지분을 2,310만 주에서 2,870만 주로 늘렸는데요. 이는 약 29억 달러의 가치입니다. 쉐브론은 올해 들어 약 39% 상승했으며 지난 1년간 35% 상승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새로 투자한 기업들 알아봤습니다.